세계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 그들의 몸은 나날이 비대해져만 간다. 비만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동반하는 비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과 함께 해독 요법을 통한 비만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톡톡TV 닥터의 이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태영입니다. 이민재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세우는 계획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나 건강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세우는 계획이 바로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늘 이제 계획은 세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과거에는 이 다이어트가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요즘은 남성들도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다이어트, 살 빼기, 남녀 누구나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비만이 좀 질병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 다이어트를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다 보니까요. 특히 이 건강 때문이라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요즘 다이어트 보조식품, 뭐 건강 이 기능성 운동 기구들 참 네. 많아요. 네,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참 모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적게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독소를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독소요? 예. 그래서 요즘 흔히 해독 다이어트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과 함께 이 건강하게 살 빼는 법, 바로 이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이 해독 다이어트가 그렇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 해독 다이어트가 정확히 뭔가요? 네, 일단 한방 해독 다이어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한방이라는 건 한의학적인 어떤 생명관을 가지고 해독, 독소를 제거하면서 다이어트, 체중을 감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맑혀지고 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컴퓨터에 봤을 때는 리셋 버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몸을 한번 재정비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미병치지라고 하는 예방 또는 치료의 개념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해독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몸도 깨끗해지고 또 살도 빼니까 이 해독 다이어트에 참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독소가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이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궁금해요. 네, 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곧 바로 비만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 스트레스, 즉 마음의 독소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스트레스. 좀 네.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이고 아주 그 강력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몸이 그걸 풀기 위해서 보상 기전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고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음식이나 술이죠. 네. 그런 음식이나 술을 계속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낮은 아니겠죠. 밤이나 야식을 하면서 폭식을 하게 되면 과잉 열량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탄수화물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께서 빵이나 과자나 그리고 면 종류를 네. 상당히 이제 선호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독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거의 홀릭 수준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밀가루가 이제 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 책이 작년에 밀가루 똥배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해치는 것은 바로 밀이라는 그런 이제 부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서구에서도 비만의 원인이 지방이라기보다는 과잉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밀가루는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쌀에 그렇죠. 비해서 그만큼 뭐 밀가루의 어떤 상황 이게 이제 비만의 이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네. 네.
스트레스, 탄수화물 중독, 또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그 설탕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밀가루 아까 나왔던 그런 예. 산백이라고 하죠. 아주 정제돼 있는 자연의 어떤 식품이 아니고 정제되고 가공된 그 산백이 주로 인스턴트 식품의 대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스턴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야식 또는 그냥 아침을 먹지 않고 뭐 콘프레스트 아니면 저녁을 드시지 않고 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라면 등등의 어떤 인스턴트 식품들이 또 하나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그야말로 전환된 변이된 어떤 지방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튀김 종류 그리고 경화유 그리고 제빵 제과의 모든 그 트랜스 지방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저 역시도 뭐 예전에 그 감자튀김에 네. 학창 시절은 이제 많이 빠졌을 때가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런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서 내분비계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소화 비만 또는 소화 성조숙증도 생기지만 어떤 내 몸에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인 그 렙틴 호르몬의 어떤 저항성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수면의 부족 상태인데요. 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주로 육류와 함께 이제 술, 음주가 같이 함께 가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늦은 시간에 어떤 주상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내 몸도 상해를 입지만 어떤 노곤상, 한의학적인 노곤상이 뭐냐 피로한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을 못 자면서도 똑같이 아까 식욕 중추의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좀 그 위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에서는. 네. 왜냐하면 잠을 늦게 자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먹게 되는 또 다시 먹게 되는 것들을 저장의 기전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급 상황에서 내가 축적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끼치나요? 네, 환경 호르몬도 아까 그 트랜스 지방과 마찬가지로 내분비계의 혼란을 일으키는데 얼마 전 기사에서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PFOS 치킨이나 아니면 그 피자에 배달할 때 들어가는 종이에 예. 들어가는 그 환경 호르몬이 그걸 많이 드셨던 산모에 에서 이 젖에서 많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조군 많이 안 드셨던 분들과 대조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검출되더라. 그것들이 아이들의 아토피나 아니면 뭐 비염, 알러지 질환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기사가 난 걸 보니까 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네. 참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독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체중 변화의 폭이 크고요. 그리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쉽게 깨고 기운이 없고 자주 필요하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 주위나 발목 주위가 잘 붓고요. 변비나 설사가 번갈아서 오가면서 나타나고 식사 후에 상당히 그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게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예. 비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먹는 게 주로 아침이나 낮이 아니고 주로 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만이 생기게 되면서 소화 불량이 오게 되죠. 그럼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오면 항상 그 위와 장에 그 문제를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잘 붓게 됩니다. 그럼 소화기에 문제가 오면 이제 두통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만성 피로와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그게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진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스트레스와 비만도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먹는 걸 이제 스트레스를 먹는 예. 걸로 푸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만성 피로, 뭐 부종 이런 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체질별 우리 비만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기울형이라고 합니다. 기가 울체되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한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만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형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럼 이 기후령 말고도 다른 유형의 어떤 비만이 있을까요? 네, 뭐 어혈형, 수독형, 다무명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어혈형의 경우에는 주로 냉증의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뭐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면서 좀 말라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허약형 비만, 말랐지만 체지방이 증가돼서 생기는 비만의 경우에는 그 배꼽을 기준으로 이 말발굽 형태의 U자형의 그 아랫배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그건 이티형이라고 하죠. 이티형, 예, 이티형처럼 이렇게 배꼽 아래쪽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옆구리까지 이렇게 그 체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요. 주로 이제 어혈이라고 하면 생리불순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좀 푸석푸석한다든지 멍이 아주 잘 예. 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뭐 또 물만 먹어도 살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수독형, 아. 물이 독소가 되어서 비만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수독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물은 아래로 흐르고 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하체 비만과 관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서 살은 탄탄하지는 않고 좀 말랑말랑하면서 푸석푸석한 그런 형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그 물이 흘러서 냉해지고 좀 뭔가 모르게 정체되는, 그러니까 하지 정맥류라든지 아니면 발이 아주 차갑거나 한 그 장화를 신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 습기가 많은 수독형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형태의 이제 비만이 오죠. 오후에 뭐 다리가 잘 붓는다든지 다리가 잘 쥐가 난다든지 그런 형태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해독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독을 하는 뭐 한약이 있는 건가요? 네, 뭐 해독을 한다고 해서 따르게 뭐 특별한 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체질에 맞춰서 개별 처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중 감량만의 목적을 뒀다면 식욕 억제를 위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덜 드셔도 기운이 덜 떨어지고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죠. 일단 위가 좀 줄어들 수 있게 이제 절식을 하게 되는데요. 한약 안에는 무기질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좀 칼로리는 높지 않은 영양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약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해독 권장환이라든지 뭐 선암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발효 보식 등등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어떤 보혜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절식 보약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욕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좀 덜 드시되 기운이 떨어지지 않아서 대사가 더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체질 개선 또는 체질 해독 보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절식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거잖아요. 네. 보통 얼마나 오랫동안 절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절식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절식은 단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단식의 경우에는 물 이외에는 모든 음식을 다 제한하게 돼 있죠. 근데 절식 중에서 이제 제가 하는 그 해독 절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과 식, 마시는 음료수의 계통과 식, 우리가 씹어서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 그 음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음을 위주로 마시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서 좀 몸을 비워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의 완전한 휴식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맑혀지고 이제 디톡스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해독 절식의 경우에는 또 그 탕약만을 먹거나 어떤 그 마시는 것만을 먹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라든지 그리고 어떤 야채 과일들을 통해서 좀 아주 낮지만 그 꼭 필요한 만큼의 열량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몸이 그만큼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몸이 상당히 이렇게 항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오히려 향상이 되는, 안 먹으면 몸이 지치고 기운이 떨어져야 되지만 향상이 되어서 오히려 덜 먹어도 기운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럼 절식 이후에 식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절식을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감식기와 그 본절식기와 그리고 보식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식단이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바와 같이 이왕이면 쌀보다는 흰 쌀보다는 현미로 아니면 오곡밥을 드시는 게 좋겠고 철저히 저염식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염식까지는 힘들더라도 좀 저염식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주로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좀 겸비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인 뭐 콩이나 두부, 그리고 뭐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빠져 있는 뭐 닭가슴살,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이 되겠고요. 무항생제가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계란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과 밥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닭가슴살이라든지 야채, 특히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같이 드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구마나 바나나 등으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어떤 공급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 견과류를 하루에 이제 적당한 만큼 드셔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식단 관리의 핵심은 저녁 8시 이후에 얼마만큼 양을 좀 적게 드실 수 있느냐의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8시를 넘겨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그렇죠. 이제 그 시간대에 이제 먹는 걸로 풀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칼로리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드시고 싶은 것을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싶은 때 물론 이제 적당하게 드셔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비만에도 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과체중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도 따로 준비가 있나요? 네, 일단 고도 비만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일단 티끌 먼지를 먼저 털어내고 그리고 정비를 한 다음에 쓸고 닦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배설의 통로를 확보를 먼저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위와 장, 그리고 간, 그리고 이 장과 간을 연결하는 간문맥의 어떤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담에서 담즙이 이제 울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즙의 울체상을 풀어주는 그런 해독 클린 요법을 먼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해독 클린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지용성 노폐물이 나가는 대변이라든지 수용성 노폐물이 나가는 뭐 소변 등등의 어떤 노폐물의 통로들을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좀 원활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게 하게 되죠. 물론 그 해독 클린 요법은 고도 비만이나 중등도 비만이 아니어도 충분히 몸이 아까 말한 자가 진단에 체크가 된다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드름이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먼저 시행되어집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해독 보약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이제 살을 빼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 해독 보약 절식의 프로그램명 자체가 청화보이거든요. 네. 청이라는 건 맑힌다라는 클렌징의 개념이고, 화는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보는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죠? 요요를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 메인테이닝의 개념인데요. 이런 청화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60kg 여성분들의 경우에 네. 보통 10%에서 한 12%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고요. 그 체중에 비해서 그 체지방이 빠지는 비율들은 많게는 80%, 적게는 한 60% 정도 선에서 체지방의 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주를 시행을 했을 때 60kg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6kg 정도가 이제 루틴하게 빠지게 되면서 그 중에 체지방은 한 4kg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한 10kg에서 이제 좀 중등도에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보통 10kg 이상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 12주 정도가 소요가 되면서 12%에서 한 15%, 그러니까 한 10kg에서 15kg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 12주 정도의 이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또 고도 비만, 체지방이 많은 경우였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는 확률이 80% 정도가 넘게 됩니다.
그 체지방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체지방률이 감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요즘은 이 자녀들의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 이렇게 성장기인데 다이어트나 이런 살 빼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성장기라는 거를 이제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소아에 어떤 비만이 생기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이제 성인형 비만으로 가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소아 비만이 어떤 성조숙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단지 통통해서 귀엽다라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서 소아 비만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또 어떤 성적으로 조숙이 오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을 어떤 성장기라는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슬림해질 수 있을까? 즉 가로가 세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극단적인 시기의 제한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계단식의 어떤 체중 감량을 통해서 오히려 키가 크면 보통 1cm가 크면 1kg이 는다고 보지만 이런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키가 크더라도 체중이 오히려 빠지거나 체지방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슬림해지게 만드는 그런 소아 비만 치료법이 이제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는 감비 성장탕이라는 그러니까 감비 비만을 감하면서 성장까지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소아 비만의 핵심 처방입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늘어난 살이 이제 잘 줄질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출산 후에 비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출산을 한 이후에는 일단 아이에게 집중을 하셔야죠. 그래서 최소한 6주의 기간을 산육기라고 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6주. 되는 네. 시기입니다. 근데 6주가 아니라 최소한 모유 수유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버퍼링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체지방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질병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아이를 좀 키워놓고 최소한 100일 이어도 모유 수유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비만을 치료를 하면 영양이 충분하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영양의 불균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을 좀 벌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해독 다이어트가 산후 비만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해독 다이어트의 특징이 예전 건강했던 몸 상태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산후가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해독 다이어트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좀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유 수유가 오히려 뭐 산후 비만을 예방하고 오히려 비만을 치료한다라고 하니까 최대한 이 모유 수유를 좀 많이 엄마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체중은 변함이 없는데 사이즈만 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좀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네. 체중은 늘지 않았거나 약간의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근육과 체성분의 분석을 해보면 근육과 어떤 체지방의 비율 자체가 이제 바뀐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은 줄고 체지방이 늘어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소고기를 보면 오히려 한 근은 이만큼 되지만 돼지고기는 이 크듯이 체지방은 부피가 훨씬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적률에 따라서 사이즈의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숨만 쉬고 운동을 하진 않고 어떤 식습관의 변화가 와서 비만으로 가는 그 허약형 비만에 많습니다. 마른형 비만이죠. 근육이 많지는 않지만 이 체지방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허약형 비만, 마른형 비만,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생활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 가장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뱃살이거든요. 이런 뱃살, 복부 비만이나 하체 쪽에 나는 좀 살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비만도 해결이 될까요? 네, 그 부분 비만의 경우에는 일단은 포커스를 내가 체중을 감량할 것이냐 아니면 체형을 관리를 할 것이냐에 이제 핵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체형을 관리를 하게 됐을 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피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문제냐 아니면 내가 살은 체중은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 탄력이 떨어져서 처져서 이 체형이 문제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 분해침을 통해서 중저주파를 흘려서 그 체지방을 배설하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뭐 경피 기주요법이라고 해서 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좀 체지방을 해치는 것들, 그리고 그 고주파를 통해서 좀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체지방이 잘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관리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 부분 비만을 치료를 하게 되려면요, 그 부피를 확 줄일 수 있는 그 한의학적인 산삼 비만 약침이라는 그런 이제 요법이, 약침 요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탄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선, 약실이 이제 탄력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런 부분 치료를 통해서 이제 부분 비만을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원장님 혹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 다이어트를 치료하는 데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 의지만큼이나 그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취사 선택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일단은 굶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좀 더 과정이 즐겁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잎피해선 한의원 송영길 원장님 모시고요. 해독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톡톡TV 닥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